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언제 포근했었나 싶을 정도로 춥게 느껴지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맑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의 훈풍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26% 오르면서 98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오타가 6.67%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거래량은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순위 또한 변동이 없고요. 비트코인이 6조 8,031억 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이 G20 회의가 끝났는데 마무리가 좀 어땠나요? 네, 보시면은 이제 G20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이 G20 회의 결과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한 규제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이틀 연속 랠리세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20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네. 규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의외네요. 다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다만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기존도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네. 아무튼 보시면은 G20 재무장관들이 이제 회의 후에 공식 성명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이 즉각적인 규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G20 국가들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독립적인 화폐의 특성은 없는 만큼 이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자산 네. 가치로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데 의견을 일치가 됐어요. 그 세금 그러면 그런 게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화폐로서 붙는 세금이 다르고 이 물건, 자산으로서 붙는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G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이 정부가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의 이런 더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 세금이랑 또 부동산 세금 이게 다르죠. 거래세 이런 것들처럼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거 금융적으로 하기 네. 때문에 세금 자체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자산으로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암호화폐 관련 탈세 범죄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호재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네요. 그렇죠. 세금이 늘어나면은 투자자들도 안 좋을 수 있고. 근데 네. 어쨌든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아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계속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해서 어제 크게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이죠. 그래서 네. 이런 G20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크게 떨어졌을 때가 이제 선 반영됐다. 이런 우려감이 선 반영됐다 보시면 되고 정작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루머에 사서 소문에 팔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이틀 전에 크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50시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는 채로 크게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 골드 보시겠는데요. 비트코인 골드는 여기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약간 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골드는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같은 경우는 57%씩 오르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다. 처리 속도도 빠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사실상 와이즈 레이팅스 여기서 등급을 매겼었는데 그때 D+가 나왔어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좀 느리다는 지적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C예요, C 등급인데 요거는 이제 D+라서 그냥 비트코인보다도 안 좋은 기술적으로 좀
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반등장에서는 확실히 이 내재 가치가 좀 있는 코인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호재도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바로 암호화폐 관련 초안의 마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이쪽에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말이 나왔던 것이 암호화폐 만들긴 만드는데 러시아 은행과 러시아 정부가 좀 약간 분위기가 맞아요.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화폐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암호화폐 좀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가 좀 좋게 이제 분위기가 회빙 분위기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새로운 암호화폐가 출시가 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전체적인 판을 키워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이미 2차례 해킹을 당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코인빈으로 또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간판 세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빗은 지난해 4월 해킹으로 55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하고 야피존에서 유빗으로 한 차례 이름을 바꿨었죠. 유빗은 최근 홈페이지에 코인빈으로 서비스를 이전한다고 공지를 올렸는데요. 해킹을 2번이나 당한 것도 황당한데 또 다른 사업자로 바꾸면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보안 시스템까지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다음 소식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죠. 페트로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페트로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바로 어제 20일부터 시행된 이 제재안은 미국 내 페트로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페트로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비자카드와 더불어 세계 2대 신용카드 강자죠. 마스터카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대표인 아리사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지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비정부 암호화폐보다 더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가 오르면서 그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그는 중국 인민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주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비트코인은 영감을 불어넣는 기술이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잠재력은 높게 샀습니다. 이 같은 배정만으로 중국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완강한 암호화폐 정책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현우였습니다.